안녕하세요, 승업입니다. 이번 영상은 키네틱스에서 출시한 풀 알루미늄 키보드인 헤르츠 87과 넘버 패드인 헤르츠 21 제품을 리뷰해 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헤르츠 87부터 언박싱 해보겠습니다. 구성품은 이렇습니다. 여분 스위치는 3알 들어있고요, 범퍼 스티커와 보강판용 가스켓 부품 여분이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키보드는 이렇게 플라스틱 판때기와 함께 비닐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비닐로는 바로 제거를 해줬고요. 요 플라스틱 판때기가 딱 맞는데요. 네, 이렇게 빼주고, 자, 이렇게 키보드를 보려고 하니까 여기 종이 쪼가리가 하나 들어있는 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매뉴얼을 이렇게 센스있게 QR코드로 만들어놨네요. 키네틱스 헤르츠 87은 총 5가지 컬러로 출시가 되었는데, 오늘 저는 루나 그레이와 바닐라 크림 컬러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헤르츠 21도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넘버 패드의 구성품도 이렇게 알차게 들어가 있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비닐로 둘러싸여 있네요. 비닐은 바로 뜯어주고요, 넘버 패드에도 이렇게 먼지 유입을 막아주는 플라스틱 루프가 들어있는 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세트의 완성입니다. 이 루나 그레이 컬러가 뭔가 살짝 녹색빛이 들어간 그레이 같은 그런 느낌이 나는데 굉장히 오묘하고 정말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이쪽에 헤르츠 음각으로 되어 있는 부분, 요거 정말 예쁘지 않나요? 키캡 색상이라던가 요 매칭이 진짜 훌륭한 것 같습니다. 헤르츠 87은 텐키리스 배열이고요, 루나 그레이 컬러는 이렇게 매끄럽게 아노다이징이 되어 있는데, 이 표면 처리는 색상별로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닐라 크림 컬러는 매끈한 전기 영동 방식으로 표면 처리가 되었고요, 이렇게 블랙과 실버 그리고 루나 그레이는 아노다이징 처리가 되어 있고, 화이트와 바닐라 크림 컬러는 전기 영동으로 표면 처리가 된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표면 처리는 넘버 패드도 마찬가지고요, 이 헤르츠 제품 역시나 여기도 굉장히 마음에 들게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키캡은 체리 프로파일의 높이를 가졌고요, 여기 끝쪽이 내려가다가 이렇게 안쪽으로 꺾이는 게 뭔가 좀 커스텀 키보드 같은 디테일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바닐라 크림 컬러도 키캡 매칭 굉장히 예쁘네요. 전체적으로 여기에도 그레이 컬러의 녹빛이 조금 포함이 된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바닥판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눈으로 볼 때 프리즘 스티커 같은 느낌으로 특이하고 입체적으로 보입니다. 여기 있는 금색 이 부분을 무게추라고 하거든요. 커스텀 키보드에서 무게를 늘려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좀 예쁘게 만들어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느낌 정말 고급스럽고 예쁜데요. 이거는 화면에서 그 실물 느낌이 요 정도가 비슷한 느낌인 것 같은데, 실물 포스를 못 따라오는 그런 느낌이에요. 굉장히 특이하고 묘합니다. 루나 그레이 컬러는 이렇게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이게 진짜 취향이에요, 진짜. 이거 완전 너무 예뻐 버리는데요, 진짜. 와, 이게 뭔가 여기를 이렇게 만져도 그 결이 느껴진다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이렇게 깎았는지 굉장히 좀 신기한 느낌이네요. 넘버 패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백판이 굉장히 화려하고요,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그 각도도 여기에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제품의 무게는 헤르츠 87이 1.88kg, 헤르츠 21은 0.44kg이 나옵니다. 바닐라 크림 컬러 조합도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쓰면은 풀 배열이 되는 건데요,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이 넘버 패드를 이쪽으로 옮겨가지고 써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넘버 패드랑 텐키리스 배열 따로 판매하는 거 저는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제품 자세히 보면은 요 키캡이 하우징에 좀 어느 정도 잠겨 있어야 되는데 살짝 띄어져 있어가지고 스위치도 노출되고 살짝 아쉬운 부분이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구매하신 분들에게 신규 가스켓을 10월 말에 따로 지급을 해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패키지에 신규 가스켓이 들어가 있는데, 이 부품을 사용해서 아래처럼 살짝 들어가게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또 이 가스켓 부품은 경도를 2가지로 만들어서 다른 타건감을 느낄 수 있게 제작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끼우느냐, 그냥 키보드를 이렇게 뜯어가지고 기보강을 이렇게 드러내준 다음에 여기에 있는 요 검은색 꼬다리 부분을 빼가지고 새로 받은 걸로 교체를 해서, 요거는 두툼한 부분이 위로 가게 해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여기 다 갈아주고 이쪽도 다 갈아줬거든요. 이 다음에 그냥 이렇게 바로 올려주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볼 캐치 구조니까 결합만 이렇게 똑똑 해주면은
끝입니다. 키캡이 하우징에 들어가니까 넘버 패드 요건 작업 안 했잖아요. 요거보다는 훨씬 보기가 좋네요. 이렇게 신규 가스켓 부품으로 교체하는 거는 눈으로 볼 때도 괜찮아지고 또 다른 경도를 사용해서 키감도 바꿔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꼭 커스텀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 넘버 패드도 볼 캐치 교환 방식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또 뜯어서 짜잔 이렇게 빼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진짜 편합니다. 자석으로 결합이 되는 방식이라 가지고 그냥 이렇게 띡 올려놔 주기만 하면 되고 바로 요걸 덮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헤르츠라는 제품 자체가 정말 좀 뭔가 커스텀에 최적화되어 있고 편리하게 잘 만든, 깔끔하게 잘 만든 커스텀 키보드의 정석이 아닐까 싶습니다. 키보드의 보강판은 굉장히 좀 특이한 모습으로 쪼개져 있네요. 보강판의 재질은 기판의 재질과 같은 FR4 보강판입니다. 넘버패드도 마찬가지로 보강판이 FR4 재질이고 이런 식으로 특이하게 쪼개져 있어요. 스위치 교체 가능한 핫스왑 기판을 지원하고요. LED가 아래쪽에 위치한 정방향 핫스왑인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 넘버패드도 마찬가지고요. 키캡은 PBT 재질의 염료 승화 방식으로 제작이 되었고요. 두께가 굉장히 두껍습니다. 바로 재볼게요. 1.83, 1.74, 1.56, 1.73. 와, 굉장히 두꺼워요. 이런 두꺼운 키캡은 사실상 그 커스텀 키보드의 기본 소양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 두께보다 더 두껍게 나왔어요. 키캡이 두꺼워야 확실히 좀 날리지 않고 고급스러운 소리가 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스테빌라이저 상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스테빌라이저 상태는 철심 소음 없이 굉장히 정돈된 느낌으로 잘 잡혀 있습니다. 다른 스위치 한번 볼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정돈된 느낌으로 잘 잡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다른 데는 안 그러는데 이 스페이스바 쪽이 좀 약간 무거운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반응이 좀 약간 느리다고 할까요? 꾹 눌렀을 때 말고 다시 튀어나올 때 이게 좀 윤활제가 많이 들어간 그런 느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 스페이스바 느낌은 어떻게 보면 좀 더 고급진 느낌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실제로 타건할 때는 전혀 거슬리지 않는 그런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살짝은 좀 둔탁하게 올라오는 느낌이 있어요. 민첩하게 이렇게 업이 확확 튀어오르지 않는 그런 느낌. 근데 이게 또 어떻게 보면은 옛날 커스텀 키보드 감성이라고 할 수도 있죠. 최대한 그 소음을 잡는 느낌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럼 이제 키네틱스의 헤르츠는 과연 어떤 느낌이 날지 타건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위치는 이렇게 일반 리니어 스위치인 HMX 캔디 블루축과 조용한 저소음 스위치인 HMX 젤리 바나나 축 이렇게 두 가지로 나왔는데요. 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이 제품 87과 21 둘 다 비아 키매핑을 지원하고요. 2.4G 무선, 블루투스 무선 연결도 가능합니다. 헤르츠 87의 전원 스위치는 여기 캡스락 키캡 안에 있어요. 안쪽에 있는 토글 스위치를 이렇게 내리면 꺼지는 거고 올리면은 전원 온입니다. 넘버패드인 헤르츠 21은 따로 스위치가 없는데 요 FN 키와 O 키를 누르면은 2.4G 무선 연결 모드에 진입합니다. 나머지 상세한 설명은 아까 설명서 QR코드 찍어서
들어가 보시면 되고요. 이제는 이 HMX 캔디 블루 스위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기 바닥압이 47g 포스로 나오는데 이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일단 이 캔디 블루 스위치가 젤리 바나나보다 키압이 더 무겁거든요. 훨씬 무거워요. 쫄깃하고 묵직한 맛이 느껴지는 굉장히 강한 키압을 갖고 있습니다. 타고 나면 정갈하면서 낮게 깔리는 듯한 그런 고급스러운 소리가 나고요. 방정맞지 않게 도각도각 맛깔나는 느낌을 내어줍니다. 근데 이 블루 스위치는 스페이스바가 답답하거나 그런 느낌은 없네요. 강한 키압의 쫄깃한 맛을 좋아하시는 분이나 고급스럽게 도각거리는 느낌을 좋아하신다면은 여기 들어간 이 스위치가 마음에 드실 것 같습니다. 저한테는 조금 강한 편이기는 합니다. 타건할 때 나는 느낌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요, 어느 정도 크리미한 느낌, 오일리한 느낌이 적당히 있는데 그 질감의 느낌 참 괜찮고요. 사각사각거리는 맛도 느껴지면서 이게 풍성하고 깊지만 좀 부드럽게 꽂히는 맛이 상당히 좀 맛있는 느낌이에요. 좀 오래 키보드 생활 해보신 키보드 매니아 분들이라면은 맛있게 즐기실 수 있는 맛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넘버패드의 키감은 텐키리스보다는 약간 가벼운 느낌이 나기는 해요. 뭐 이거는 하우징 자체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조그맣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리고 넘버패드에서는 아쉬운 게 요 0번 키가 살짝 좀 먹먹한 느낌이 나거든요. 다른 키들은 좀 토국토국하는 느낌이 있는데 요 0번 키에서는 좀 저소음 마냥 소리가 팍 죽어버리는 성향이 있습니다. 이게 저소음 축인 젤리 바나나 스위치에서는 안 그러거든요. 근데 이 블루 축 넘버패드에서 좀 이런 느낌이 나네요. 자, 이제 스위치를 분해해 보겠습니다. 이 상부 하우징은 약간 연질의 느낌이 나가지고 좀 잘 안 뜯어지네요. 파란색 상부 하우징을 제거하면은 하얀색 스템에 윤활이 묻은 걸 볼 수가 있는데 좀 라이트하게 윤활이 되어 있다고 보고요. 여기에 들어간 스프링은 좀 길어요. 롱프링 들어가 있습니다. 이래서 쫄깃한 맛이 느껴졌던 거네요. 자, 다음은 저소음 스위치인 젤리 바나나 스위치입니다. HMX 젤리 바나나 스위치는 사무실에서 쓰기 적당한 조용한 소음을 가진 저소음 스위치입니다. 이거 키압은 일반적인 정도보다 좀 더 약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부담 없이 편안한 타건이 가능한 높은 키압을 좋아하지 않는 그런 분들이 편하게 사용하기 좋은 압력을 갖고 있습니다. 스위치의 느낌은 소각소각 포각포각거리며 조용하고 부드러운 느낌이고요. 저소음 특유의 그런 고무 질감 같은 게 아주 미세하게 느껴지는데 이게 크게 느껴지지 않고 좀 작게 느껴져요. 근데 뭐 요거는 저소음 스위치니까 고무 댐퍼가 들어가서 이런 느낌이 나는 거겠죠. 소리는 조용한 편인데 이게 또 답답하다고 볼 수는 없고 뭔가 이렇게 러버돔을 누르는 듯한 그런 타건 촉감이 아주 또 미세하게 있어요. 이게 뭐 러버돔 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뭐 누를 때 그런 느낌이 저는 좀 느껴지기도 합니다. 넌클릭도 아닌데 뭐 그런 살짝의 감이 느껴졌고, 이 스페이스바는 확실히 좀 둔하고 무겁습니다. 이거 제가 스위치가 좀 잘못된 거 아니야 하고 다시 교체를 해봤거든요. 근데 스위치 문제는 아니었어요. 이거는 스테빌라이저가 애초에 그냥 이렇게 세팅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음적인 측면에서는 확실히 이거 괜찮은 부분일 수 있는데 이게 약간은 타건하면서 이질감이 들긴 했어요. 넘버패드에서 타건해본 젤리 바나나 스위치는 좀 더 시원하게 살아나는 느낌이 아주 미세하게 살짝 더 있습니다. 뭐 하우징 차이가 있으니까 당연히 있는 거고요. 개인적으로 이 스위치는 넘버패드에서 좀 더 살아나는 느낌이 들기는 해요. 그리고 신기하게 또 여기서는 0번 키의 답답한 느낌이 없습니다. 아까 설명드렸죠. 저는 이게 아무래도 이 스테빌라이저의 편차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철심 소음을 최대한 비중 있게 잡기 위한 수를 썼는데 이게 뭐 윤활제가 너무 들어간 편차가 생겨서 먹먹한 부분이 생기는 그런 게 아닐까 좀 유추해 보았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밸런싱이 잘 잡혔다, 잘 잡히지 않았다 이런 말을 쓰는데, 헤르츠라는 키보드는 전체적으로 정말 만족스러운 제품이지만 스테빌라이저와 문자열 사이의 키감 밸런싱이 살짝은 좀 아쉽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외관에서 풍기는 포스가 확실히 나 커스텀 키보드다라는 느낌으로 중후하면서 고급지게 잘 나왔고, 이 키캡 컬러 매칭이 정말 예뻐서 저는 마음에 듭니다. 특히 저는 넘버패드 요거 따로 구매를 해야 되는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게 구성을 해놓은 부분은 저는 마음에 들고요. 커스터마이징하기 편하게 볼캐치 구조, 마그네틱 결합 구조를 넣은 부분은 아주 마음에 드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키네틱스에서 출시한 헤르츠 87과 헤르츠 21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제 영상이 여러분들의 구매 결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키보드 리뷰 유튜버 승업이었습니다.